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저격수 빵이야 빵이야. 누가 또 연일 빵을 쏘고 있는가. 뭐 이준석 라이브죠. 맨날 총 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멘트가 나왔는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은 것 같습니다 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8년인가요? 200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8대 총선 결과를 비판하면서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 박 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 이제 나는 이제 매일 윤석열을 향해서 총을 쏘겠다 이제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 거죠, 오 소장님. 네, 어제 뭐 그 라디오 인터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뉴스 인터뷰까지 연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리모델링 얘기하면서 녹슨 수도꼭지 이렇게 아주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제대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녹슨 수도꼭지를 들이미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사기인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동의한다.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진짜 말싸움 못 이기겠다. 와. 네, 그 국민들이 속았다라는 얘기는 사기 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수위를 높여가면서 계속적으로 저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연일 이제 언론에 출연하면서 어제 그 저녁 늦게 뉴스에 SBS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는 좀 할 얘기가 떨어져 간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표현을 좀 달리하고 돌고 도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동력이 좀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네, 할 얘기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은 본인의 어떤 할 얘기가 없을 때는 쉬었다 가는 것도 정답이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을 만큼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혁 교수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튼 뭐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저렇게 지금 달려가지 않을까요? 저는 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왜 그러냐면 본인은 본인의 위상을 갖다 높이고 또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 뭐 또 향후에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정상에 좀 있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비정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애당심이 전혀 없다. 본인이 당대표까지 했으면 거꾸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저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저렇게 토사구팽됐구나. 안타깝다. 다음에 저 사람이 이렇게 다시 6개월 당원 정지 끝나고 나면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와줄 텐데 지금 하는 행동 봐갖고 누가 돕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뭐 소수의 몇 명이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2030 세대의 국민의힘 당원들 내부에서도 지금 전쟁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준석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반으로 갈려서 나뉘게 되는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낮게 오히려 고통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그냥 계속 오히려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사 뭐 저희 스픽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다 돌고 나면 재출연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굵직굵직한 데는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처분 뭐 내용은 지금 법원 내용에 따르자면 이번 주는 어렵다라는 이제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 나오기 전까지는 뭐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표현을 달리하면서 뭐 저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알려드려도 되는 거죠? 다음 주? 다음 주에 또 저기 이준석 전 대표가 저희 스픽스에 또 출연해서 색다른 표현으로 좀 저는 와주기 기대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좀 쓸 게 있어야지. 다른 언론사에 썼던 거 또 돌려먹을 거면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난처합니다. 그죠? 스픽스 구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위상이 올라갔구나. 그런데 그 나올 거라는 예상에는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요. 그 어제 이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빅데이터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그 데이터 언급량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고 심지어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 날에도
이준석 대표가 훨씬 높은 검색량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예, 예. 이거 뭐 그냥 나와도 네. 이렇게 검색량 1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을 저격하는 게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네네. 판단할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김주혁 교수님 표현에 따르자면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해도 뭐 이제 그쪽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뭐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데이터로 일단 그렇게 말씀 주신 거고. 예, 최정환 편집님. 어쨌든 뭐 마케팅에도 노이즈 마케팅이 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니까 네. 뭐 이준석도 그걸 알고 있겠죠. 예, 예. 근데 이 효과가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지속이 돼야 스픽스가 삽니다. 저희도 좀 그 재미를 보죠. 예. 네. 효과가 지속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 굉장히 말을 못되게 하지만 정확한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근데 들면요? 며칠 전에 네. 했던 이준석 신드롬 이제 사라진다. 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효과들 저도 뭐 데이터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 사람들이 조금 식상해하는 듯한 느낌들은 봤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까지만 하고 그 뒤부터는 좀 더 어떤 가처분 어떤 결과를 좀 더 기다려보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준석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는데 또 국민들한테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도움을 받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저 언론 활동들 이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어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제는 조금씩 높여주는데 이준석 어떤 효과가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준석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대통령이 좀 더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그 인식들도 국민들 속에는 조금씩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지겠다. 뭐 이게 그게 찔끔 뭐 개편이든 뭐든 간에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민생 경제 이쪽으로 이제 키워드를 맞춰서 행보를 하기 시작을 하면 아니 대통령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자꾸 이제 총질이나 해대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대통령 지지도 만나봤잖아요. 저희가 내린 평가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인데 등 돌렸던 지지층들이 다시 이제 결집되는 효과를 이준석 효과로 인해 가져올 수 있다라는 평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원군은 예. 조만간 이준석이 계속 저렇게 한다면 가장 큰 원군은 이준석이 될 것이다. 예. 한마디로 딱 잘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럼 예상 저희가 짧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입장에선 굉장히 난감해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직접 신청했고 심리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결론 못 내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결론 날 리가 없어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확실히 결론 날 수 있어요? 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음 주에는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만약에 기각돼도 본안 소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네, 본안 소송 이준석 대표도 본안 소송을 은근슬쩍 언급하는 걸 보니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좀 이렇게 무게 중심을 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소명했다라고 하고 본안이 남아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는 이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가처분 신청과 본안이 서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본안 얘기를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가처분 신청 빨리 뭐 결과 나와서 이 상황 마무리되고 대통령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이준석 전 대표도 좀 이제 좀 쉬고 이제 이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왠지 본안 소송까지 이미 언급하고 막 이런 얘기 도는 거 보니까 이분은 본안 소송 가는 그 결과 기다리는 내내 계속 이제 이준석 라이브를 계속할 생각인 것 같아요, 김준혁 교수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국이 누가 못하나예요. 네. 예, 누가 잘하나로 해야 되는데 누가 못하나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 중에 한 명이 이준석 당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약간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뭐 또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음모론이에요.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세게 계속 나가는 이유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한테 손을 지금 내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요? 본인의 어떤 그 성비위 문제로다가 지금 이제 경찰 수사도 받아야 되고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당시에 그 증언했던 사람의 입장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주 기묘하게
태도가 그저께부터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 이렇게 세게 나갈 때 네.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네. 그 역으로다가 이준석에게 신분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메시지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준석 네. 대표가 좀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어떤 성비위 문제, 성상남 문제가 예. 이제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취했던 모든 행동들이 예.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거고 예. 다시 예.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 방향으로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깨진 건 아니다. 예. 이런 식의 이야기는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있는 거고 예. 이건 철저하게 본인이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예, 뭐 국민의 안전에 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또 입장이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김준석 교수님의 음모론에 따르자면 이제 이런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총지를 제대로 챙기면서 정치적 타협을 한다는 전망이신 건데.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도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경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나. 아, 경외스러운 행동으로. 근데 이런 음모론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두 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 동의를 하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형식은 이대로 간다면 계속될 네.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실제 가처분 신청 관련해가 제가 그저께 그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들은 게 실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의 고민은 그 길지 않고 네네. 단시일 내에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굉장히 큰 고민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은 이거를 인용할 가능성이 좀 더 큰 쪽으로 보지 않느냐. 본인은 그분도 법조인이긴 한데 예.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그 실제 판사님도 그 판사님의 개인의 또 그 이력이나 네. 기존에 내려왔던 판결들에 또 포커스를 맞추자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서 정치적 고려나 어떤 부담을 내려놓고 진짜 있는 그대로 바라봐서 판단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하자 있으면 이거 인용 가능성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네. 예, 지금 그분이 가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용을 많이 해준 판사님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무튼 다음 주에 기다려 보도록 하고. 근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보통 언론에서는 실제 사람이 대거 이렇게 참사가 일어나는 것 빼고는 네. 큰 사건이 많이 생기는 게 좋습니다. 기자들은 어쨌든 약간의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게 저희도 좋다고 솔직한 고백을 또 우리 편집인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아무튼 저희는 가감없이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 저희 잠깐 하고 한 5분 남았는데 저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분들 이제 단합을 외치고는 있는데 동상이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준석의 혁신이 무용론 얘기 나오고 있죠. 또 주호영 비대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아무튼 막 곳곳에서 파열음입니다. 이거 단합될 수 있을까요, 오 소장님? 단합은 어렵지만 그래도 비대위의 의견이 관철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는데요. 예.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빨리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혁신이 흔들기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네. 최재형 위원장 같은 경우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혁신위는 살려두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혁신위가 무용지물이고 큰 사고를 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한 것 같고요. 특별하게 다른 분란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네. 비대위 중심으로 저는 어쨌든 비대위가 가진 안을 최대한 모두가 다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큰 분란 없이 갈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뭐 이제 당 대표 후보군으로 언론에 거론되는데 이분이 원래 스타일 자체가 감나무에 감 따먹으려면 나무를 뭐 흔들든지 아니면 뭐 꼬챙이로 막 찌르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주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 해체하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나 여기 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런 언론 플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김준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혁신위가 네.
지금까지 뭘 제안을 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예전에 그 작년 12월에 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네. 계속해서 센 발언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국민의힘 혁신위가 뭐 제대로 발언한 것도 잘 모르겠고 네. 다만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그 방송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예. 김석기 의원으로 임명한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석기 예. 의원은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저기 용산 참사, 용산 참사의 네, 저기죠. 그렇죠. 용산 참사에 그런 가장 나쁜 일을 했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실질적인 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에요. 이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비대위 혁신위가 정상으로 갈 수 있느냐?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 이 부분부터 철회하는 것들이 바로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기 사무총장 안 된다, 국민 우롱이다 이제 이 평가 주셨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TK니까 이제 TK 쪽 분들이 좀 이번에 약진한다는 느낌도 받았고 당연히 이번에는 사실 뭐 비대위원들의 면모를 저희가 좀 그 분석 나름 해봤습니다만 도로 윤회관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제해놓고 본다면 김석기 사무총장 국민 우롱입니까, 편집인님? 그 김석기 사무총장에 대한 평가는 사실 뭐 또 이렇게 용산 참사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분이 당시에 여러 가지 실책이나 이런 가오를 저지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김석기 의원도 지금 이제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네. 실제 주변에서 이분의 성격이 사실 뭐 중도, 화합, 네. 뭐 이런 건데 굉장히 큰 카리스마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비대위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사무총장도 사실은 굉장히 그 대구 영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영 아마도 당직자 못 찾을 거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다. 예, 이렇게 예. 한 상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한 상태에서 예. 받아들인 부분이 두 분이 이제 케미가 좀 잘 맞는 편인데 그래서 아마 김석기 의원이 이제 뭐 본인은 사실 거기에 이분의 그 드러나는 것 자체를 크게 원한 건 아닙니다. 근데 조호영 비대위원장 요청을 사실은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예. 그게 이제 조호영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를 굉장히 비판하는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 구인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네네.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고, 같이 이제 참여했던 정의용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TK인데 이번에 비대위에 TK가 약진했다지만 TK가 그러면 TK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예.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뭐 지금 김영민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사실 초반에 언론 보도로는 그 사무총장의 박덕흠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박덕흠설 나오자마자 온갖 언론에서 야 무슨 박덕흠 언제 복당했어? 그 박덕흠의 그 아픈 추억이 막 떠오르면서 언제 또 복당하고 사무총장을 시킨다고 이분을 막 이렇게 막 득달같이 막 달려드니까 이거 누굴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냐 하다가 이제 김석기 의원까지 온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알겠습니다. 뭐 많은 국민들을 개 돼지 하는 건가 나인블루님 아주 뭐 비판의 댓글도 많이 주셨고 다음 주 목요일 왁자지껄 패널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희 지금 방송에 좀 집중해 주세요. 세림 선사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오늘 금요일 오전에 와주셔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